안녕하십니까. 당구홀릭의 폴드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좁은 옆돌리기 공략 시 우리가 깜빡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좁은 옆돌리기 공략 시 사용하는 앵글 라인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배치도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사용 시스템은 플러스 15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본 플러스 15 시스템은 큐볼이 아래 구역에 위치할 때, 즉 5앤 하프 시스템으로 구사가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의 극히 제한적 공략법입니다. 큐볼이 쿠션에서 떨어진 상황에서는 기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므로 A와 같은 상황에서의 공략 방법은 시스템 원본에 존재치 않습니다. 즉 큐볼이 테이블에 붙어있는 B의 한 가지 상황에 특화된 공략법인 것이죠. 왜냐하면 테스트 결과 큐볼이 쿠션에서 멀어질수록 시스템 값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폴드랑이 수많은 테스트 후 단축 보정값을 찾아 마침내 옆돌리기에 활용하게 된 것이죠. 이유는 이왕지사 배운 시스템을 달랑 한 가지에만 사용하려니 왠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았달까요. 결과적으로 놀라운 득점력을 자랑하는 시스템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다음 상황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먼저 득점 가능한 3쿠션 값을 옆돌리기 기준 앵글 라인표를 사용하여 찾아줍니다. 약 18입니다. 두 번째는 1표적구 기본값에 15를 더해주는 일이죠. 35입니다. 이제 1표적구 값 35에 3쿠션 값 18을 빼줍니다. 17이죠. 마지막으로 단축 위치 보정값 4를 더해주면 최종 1쿠션 공략 값은 21이 됩니다. 자, 공략을 해볼까요? 대략 다음의 득점 앵글 라인이 그려질 텐데요. 무난히 득점되었네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달라진 것은 1표적구의 단축 위치 보정값 6입니다. 때문에 1쿠션 값은 23이 되겠죠. 때문에 득점 앵글 라인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역시나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그 어떠한 트릭도 정말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본 시스템을 사용할 때 만들어지는 보편적 득점 앵글 라인의 정체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흑막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옆돌리기의 심연 깊숙이 감춰진 진실을 온전히 파헤치려면 우선 이 기준 앵글 라인표에 대한 이해부터 완벽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글 라인, 즉 1쿠션에서 2쿠션, 3쿠션, 그리고 4쿠션으로 계속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반복되어지며 만들어지는 것이 전체 앵글 라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앵글 라인은 최초 1쿠션으로 입사되는 큐볼의 입사각에 의해 긴 앵글 라인 혹은 짧은 앵글 라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과연 이 좁은 옆돌리기 3, 4 쿠션 기준 앵글라인표는 최초 1쿠션 지점의 입사 각도는 몇 도인 것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약 24도에서 30도입니다. 굉장히 좁은 입사각이었던 것이죠. 사용 당점은 2시 30분에서 3시 3팁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전 시간에 살펴본 40 시스템에서 수직 입사 시 만들어지는 앵글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직 입사이므로 입사각은 당연히 0도입니다. 자, 이 상황일 때 만들어지는 3, 4 쿠션 앵글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 앵글라인표보다 무려 10포인트나 짧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앵글라인이라는 것은 결국 최초 1쿠션 지점으로의 입사각이 최종 도착 지점, 즉 긴 앵글라인인가 짧은 앵글라인인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합니다. 짧은 옆돌리기 3, 4 쿠션 기준 앵글라인표는 어째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이와 같은 형태에서의 옆돌리기는 대부분 1쿠션 입사각이 약 20도에서 25도 전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무난한 평균 값을 정해둔 것이죠. 이 기준표를 활용하여 1쿠션 입사각에 따른 앵글라인의 변화폭을 가늠하여 공략하기 위한 것이죠. 상황을 되돌려 다음 배치에서의 1쿠션 입사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약 21도로군요. 감을 잡으셨습니까? 바로 1쿠션 입사각이 기준 앵글라인표의 입사각 24도에서 30도보다 작습니다. 시스템을 정확히 계산했음에도 짧게 빠지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득점 상황은 무엇일까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배치에서 여러분이라면 샷 스피드를 몇 내 1로 하시겠습니까?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 배치에서 그 누구도 마하 1의 샷 스피드로 구사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가볍게 툭 잽샷만으로도 충분히 이 표적구까지 진행할 테니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볍게 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최대 회전 당점을 사용하였으나 샷의 세기가 약하므로 회전력은 결코 4쿠션 지점까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회전력이 4쿠션 지점까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샷 속도를 빠르게 구사한 것이죠. 약간의 트릭을 사용했달까요? 일반적 공략이었다면 당연히 짧게 빠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좁은 옆돌리기 공략 시 샷 스피드는 빨라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이 표적구는 동일한 위치입니다. 이때 1표적구가 10포인트 오른쪽으로 이동해 B 지점에 위치합니다. 큐볼 입사각은 전과 동일합니다. 1표적구가 A에 위치할 때 3쿠션 득점 지점값은 18이었습니다. B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3쿠션 값은 18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플러스 15 시스템을 사용하여 1쿠션 공략값을 찾아보면 11이 되는데요. 1쿠션 입사각
9도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회전력을 끝까지 유지시켜준다 하더라도 결코 득점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시스템 계산만으로는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이 좁은 옆돌리기의 정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3쿠션) 지점 확인하셨습니까? 3쿠션 지점을 20으로 수정하여 시스템 계산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이때 단축 위치 보존값 4도 생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쿠션 값은 5입니다. 그럼에도 3쿠션에서 4쿠션으로 향하는 앵글 라인은 기준 앵글 라인표보다 무려 10포인트나 짧습니다. 1쿠션 입사각 17도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어찌 된 것일까요? 단축 위치 보정값 생략이라니. 좁은 옆돌리기 정말 까다롭습니다. 상황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표적구는 B 지점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2표적구를 10포인트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다면 이 상황에서 3쿠션 지점이 어디인가는 간단히 찾게 될 것입니다. 약 12죠. 1차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 더하기 15는 25, 25 빼기 12는 13입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단축위치 보존값을 사용치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생략해 보겠습니다. 1쿠션 값은 그대로 13입니다. 득점 성공입니다. 이와 같은 배치의 특성은 1쿠션 입사각이 아주 좁다는 것입니다. 반사각과 회전력 작용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단축 위치 보정값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17이 되므로 1쿠션 입사각은 거의 0도에 가깝게 되어 전체 시스템 앵글 라인은 무너지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좁은 옆돌리기 공략 시 회전력을 끝까지 유지시키기 위해 빠른 샷 스피드는 불필요합니다. 두께 실패 확률만 증가시킬 뿐이죠. 그보다는 1쿠션 입사각을 살펴 그에 따른 3쿠션 지점을 보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표적구 위치 장 10에서는 단축 위치 보정 값을 생략해 줍니다. 물론 2표적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보정값을 사용해야 할 상황도 분명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양한 배치를 두고 연습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언뜻 쉬워 보이는 배치이지만 사실 좁은 옆돌리기를 완벽히 공략하고자 한다면 이만큼이나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실수도 많은 배치이죠. 때문에 좁은 옆돌리기 공략에 실패했다 하여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얻은 소득이라면 아마도 1쿠션 입사각 기준값이 24도에서 30도라는 것과 이 기준 입사각 값보다 작을 때는 앵글라인도 함께 좁아진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번 에피소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당구홀릭의 폴드랑이었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